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 수업을 토다본다는 거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본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냐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거는 전 평가인 것 같아요. 교육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도 나가는 거나 그런 게 달라지는데 사회과에서 역사 같은 경우 좀 평가를 좀 다르게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역사 얘기를 이야기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들으실만 하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끝나기 전에 오늘 평가에 통과하신 분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는 지옥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단원 끝났으니까 단원 평가야라기보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좀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수행평가를 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월말 그리고 도교육대회에서 시험 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덜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걸까? 그런 고민이 좀 들고요. 나의 역사 이야기는 12살 친구, 10살 친구도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선생님 저는 5살 때가 황금기였어요. 왜? 5살 때까지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6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하시더니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최악이에요. 중학교 선행하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친해지면. 그래서 인생 그래프 국어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훌륭한 인물만 인생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도 그리고 그림책으로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뭐 육룡이 나르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좀 올려보자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월별 앞서서 소개해드렸을 때 제가 3월 8일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리고 5월 1일 어린이의 날. 예, 아까 전에 어린이의 날을 새로운 유래를 한번 알려드렸죠. 원래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다는. 그리고 노동자의 날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되고요. 박물관에서 풀어가는 역사는 오늘도 좀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직접 한번 현장에서 한번 박물관에서 아이들과 역사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그리고 아동생활사, 어린이 생활사로 어떻게 역사를 풀어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가 참 매력적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사, 사회 다 이것도 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친구들 이름이 뭐죠? 뽀로로입니다. 근데 이 뽀로로가 어느새 뽀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뽀로로가 어느덧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뽀로로 10주년 탄생 기념. 저는 이걸 극장에서 봤습니다.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이와 함께 그래서 가서 웃는 포인트가 또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또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었는데 뽀로로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뽀로로 이 친구들 지금 4기가 지났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형태로 만화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1기 50편 중에 20편이 넘게끔 제작된 곳은 바로 북한입니다. 예, 남북 경협 사업으로 합동으로 만들었어요, 뽀로로를. 예, 사실은 그 뽀로로 속에도 역사가 담겨져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뽀로로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에게 뽀로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1, 2학년 친구들에게 뽀로로를 물어보면 되게 저렇게 시시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6학년 친구들에게 뽀로로 어떠니 하면 물어보면 재밌다고 합니다. 귀여워라고 합니다. 뭐냐면 뽀로로가 아직 시시한 어린이들은 어떤 거냐면 약간은 방어 기제가 나온 거예요. 뽀로로는 되게 보고 애기들이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보고 재밌다라고 하면 조금은 나를 낮춰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우리가 계속 제가 이 이미지 컷들을 보시면서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던졌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이걸 통해서 어떤 발문을 하시면 좋으실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나에게 역사란 네모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역사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선생님들에게 역사는 하면 아마 지금부터 엄청나게 생각하십니다. 마이크를 딱 넘기는 순간 왜 그랬어요? 또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역사,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한 역사는 과거다. 뭐 일반적으로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지옥이다도 나옵니다. 왜? 외워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저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제일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도 정의를 합니다. 저에게 역사란 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열어가는 거. 그래서 진단 활동이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의자왕을 신라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백제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늑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달라졌듯이 역사에서는 누구의 시점으로 보느냐.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육룡이 나르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육룡이 나르샤의 육룡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 집안의 조상들 얘기지만 지금 이성계는 육룡이 나르샤의 육룡은 버전이 다른 버전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버전을 보시고요. 어째 눈이 좀 이렇게 정화가 되시나요? 별에서 온 그대, 사실은 이 별에서 온 그대도 역사가 담겨져 있죠. 도민준 씨가 우주에서 이때부터 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얘기, 천송이 이야기입니다. 천송이 생각해 보면 열려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그 교과서 속에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요. 상강행실도에 여자의 도리로서.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되게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열려문, 천송이가 이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자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역사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좀 열어주시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인에 대한 고정관념, 앞서서도 얘기는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등에 태어날 때 북두칠성 점을 7개 받고 나왔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건 좀 너무나 좀 미화된 부분. 물론 안중근 의사가 훌륭한 분임에는 분명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인데요. 이 위인 김구 선생을 백범 김구기념관이 참 전시를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전시를 했어요. 위인전의 위인들은 4살 때 기본적으로 사서상경을 다 떼셨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토플 토익 다 끝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도 활을 쏘면 다 맞아요. 네, 올림픽 나가시면 돼요, 다. 실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백범 김구기념관의 전시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 은수저를 엿바꿔 먹었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되게 자녀가, 아니 선생님 되게 반 친구들이 혹 행여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스마트폰을 내다 팔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너희는 뭐 하면서 삑삑삑 하겠죠. 근데 그게 전시가 됐어요. 김구 선생의 그런 어렸을 때 엿바꿔 먹은 이야기가. 대단히 좀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김구 선생님 안티도 아닐 텐데.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조차도 어렸을 때 너희들처럼 말썽꾸러기 개구쟁이였다. 근데 이런 거를 잘 하면서 이렇게 사고도 했지만 이후에 어떤 삶을 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단다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위인이 아니라 나도 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위인전, 인물 기념관들이 그게 좀 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쪽 학예사분한테 여쭤봤더니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들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게끔 나도 위인이 될 수 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위인전을 했는데 김구 선생이 훌륭하다, 안중근 의사가 훌륭하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고 아 나도 그런 뭐 하여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인데 우리는 그 궁극적 목적을 은연중에 위인을 너무 높이는 바람에 꿈을 앗아가 버렸어요. 감히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에게 꿈이 뭐니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게 낯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통령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꿈조차 그런 꿈을 얘기하면 이렇게 놀림이 되는 게 과연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 배짱 있게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나은 건지 좀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내일 모레 강의를 해주실 박찬희 선생님 그리고 한국사 편집을 맡으셨던 분이랑 3명이 같이 역사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입니다. 역사는 다 진실일까? 이건 뭐냐면 삼천궁녀가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장면들 진실일까요? 예.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로 남아 있지만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했죠. 누가 들려준 이야기였죠? 신라가 들려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미지로서 보는 거고요.